네, 오늘 2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밤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평가는 좀 어떠십니까? 특검 제도하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의원인데요. 예. 사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예. 권성동 의원이 사실상 주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친윤의 핵심이었고 최근에 물론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국민의힘은 친윤의 정당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친윤이 사실상 낙점하고 픽업했다라는 것이 정설인데요. 거기에 그 핵심에 지금 권성동 의원이 저는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그건 아마 여야 공이 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런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상당하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을 것이고 네. 앞으로 이번에 막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당분간은 장외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좀 더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화하지 않을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로워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권성동 의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장동혁 대표?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좀 친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갖는 사이에 자신의 목소리가 좀 낼 수 있는 공간도 생기지 않았을까. 쉽게 하면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의식 대상이 좀 중요한 한 명이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영장 발부된 직후에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수사가 아니라 소설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항상 그 구속되는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경우도 없고요. 이번에도 핵심 사안이 결국 이 사건 내용 자체를 혐의 내용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최강욱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윤리심판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적정하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 당에는 사법부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리심판원이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과정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문제가 되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하고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민주당의 시스템이 잘 정립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법사위로 좀 가겠는데요. 나경원 의원 간사 선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일단 간사 선출안이 표결이 된 전례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간사도 선출직입니다. 원래는 그 원칙적으로 그렇죠.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며칠 전에 그 과거에 이른바 빠루 사건, 그 패스트트랙 국회법 방해 사건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과거의 관례는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좀 빠지거나 특히 법사위에 있더라도 핵심적인 직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나경원 의원을 계속 고집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결국 여기 지금 법사위가 워낙 여러 가지 정쟁들이 많긴 하지만 더욱 더 심화된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간사를 다른 분으로 바꾸는 게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회 규정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 간사안은 이제 완전히 폐기된 다시 못 내는 겁니까? 일사부재리에 적용을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정기국회 내에서는 이번 회기 내에서는 정기국회에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건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일사부재리 원칙.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건 회기 내에서만 그런 거니까요. 근데 그럼 법사위에서 간사 선출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는데 이건 법사위원들의 단독 판단입니까? 아니 원전의 지도보고 사전에 좀 어떤 협의를 했던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원내에서 지침이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다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들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이 좀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나경원 불가론을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그냥 그 통칭해서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내란 동조
행적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혹시 이게 그러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던 거고 당의 입장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죠. 그 내란과 관련돼서 법사위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네. 법들을 통과시키는데 최근에도 있었던 뭐 특검법이라든지 앞으로도 그런 법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와 관련되어서 핵심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맞는다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점과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형사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이와 관련돼서 법정에 서고 있는 사람이 맞지 않다는 두 가지 점이 작동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선거 사흘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첫째, 이런 의혹 제기는 사전에 원내 지도부에서도 알고 있었습니까? 대정부 질의에서 이런 내용을 제기할 거라는 걸? 뭐 원내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뭐 지침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정부 질문할 때 여러 가지 주요 의제들을 얘기는 하죠. 그런데 하나하나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거나 검토하거나 검열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검열은 아니더라도 의원이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제기할 겁니다라는 사전에 그러니까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고요. 네. 아마 주요한 사안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이런 부분은 의원이 좀 오히려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판단의 영역도 좀 다 있는 거니까요.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 5월에 그렇죠.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 먼저 회의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어제 또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당 차원에서 일정하게 공유가 됐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파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 문제를 되게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예. 근데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영역으로 좀 에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이 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기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사안 자체의 중대성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중대한 문제인 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 정말 이랬을까라고 여기 물음표도 찍히는 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내용도 중대하지만 또 내용도 한편으로는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도 많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예,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기한 부승찬 의원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어제 발언을 하신 수위도 뭐 뭔가 더 추가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의 원론적인 문제 제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답변도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면서도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또 다른 만약에 사정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서 좀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죠. 뭐 아니면 다른 관련된 제보자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제보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 당 차원에서 조사도 그러니까 혹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당 차원의 조사도 중요한데 그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당 차원의 조사는. 근데 저희들도 3대 특검 특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좀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튼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여부가 사실 여부가 규명돼야 된다.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용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위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조직법 하나만 개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수법안들이 여러 가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기재위에서 다뤄야 되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도 분리하게 돼 있으니까 기재위에서 다뤄야 되는 법과 정무위에서 다뤄야 되는 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저희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 내란을 빨리 극복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란 관련 법률들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목 잡게 하지 말고 그런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정부조직법과 그 관련 부수 법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국회 기록을 살펴보시면 정무위원회가 제가 정무위원회 소속인데요. 몇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거의 침대 상임위 수준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그런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매우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을 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 원내대표 간의 그러니까 그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받다가 깨지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뒤에 국민의힘 이 부분에 협상 요청이 다시 재개가 됐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직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특별히 더 이상 대화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부조직법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상임위에서 먼저 정무위라든지 관련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기재위에서 이 부분 관련된 처리 절차를 좀 밟아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조직법은 행안위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빨리 좀 논의를 하는 게 지금 적정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두 가지가 지금 일단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던데 그래도 올해가 거의 1년 가깝게 걸리지 않습니까? 1년까지는 아니고요. 법률상 6개월 이후에 이제 논의가 되는 법사위로 바로 가게 되는데 네.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그때까지 대화를 하지 말라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후에 바로 법사위로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네. 지금이라도 만약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그 안에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법률을 통과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더 이상 발목 잡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만약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서 제동이 걸린다면 기획재정부 개편 문제나 여기 이제 그 금융체계 개편까지 함께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는 빼놓고 다른 파트만 그러면 먼저 개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검찰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은 그렇죠. 내년도 9월에 그렇죠.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기획재정부 부분은 내년도 1월 2일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서 근데 이제 그 금융위와 관련된 맞물려 있는 금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그때까지는 좀 유보할 수밖에 없는 법이 통과될 때까지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법률도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이번 25일 정기 예. 본회의 때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되어서는 뭐 아마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침대 재판을 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맹성과 사법부에 좀 여러 가지 불신을 만들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빨리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내란을 종식하는데 함께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그와 관련된 법안은 지금 박찬대 의원 법안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 관련된 제대로 된 본격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5일 본회의에 바로 이것을 상정해서 할 수 네. 있는지는 아직은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주된 어떤 근거는 신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법률안도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거죠. 예,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공정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신속도 있으니까. 신속도 있지만 직위원 재판부에 갖는 불신은 먼저가 공정의 문제. 지난번 윤석열 구속 사실상의 탈옥을 방조한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의 양상이 굉장히 신속하지 않고 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비해서도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는 1심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고등재판부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는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고. 조금 아직 법사위 상황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나아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검찰 같은 경우 이제 그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건가요? 뭐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뭐 다 열어놓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예.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 관련 TF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당에서도 필요할 때 의견들을 제출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예. 그런 TF가 먼저 구성이 돼서 예. 전문가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핵심은 아시는 것처럼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럼 수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하기 위한 기소 수사 분리이지 분리를 위한 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사 절차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방점은 어떻게 하면 수사를 잘할 것인가의 과정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맞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TF에 당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최종 왜냐하면 행정부의 조직인 것이고요. 당은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그때 났습니까? 발표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그 징벌적 손배제와 관련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간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심각한 피해가 이른바 뭐 이렇게 좀 그런 뭐 유튜브라고 표현되어 되시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규율하기 위한 적절한 법은 정보통신망법이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지금 우리 언론특위에서 여러 가지 법률안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 쭉 공청회도 과방위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처리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뭐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려고 한다. 이번 정기 국회. 예,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보시면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법안 논의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고 또 법안 논의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네. 아주 통상적이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서 놓고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